네, 지난주도 우리 댓글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라도 좀 발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댓글 중에 엄지척을 많이 받은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엄지척을 많이 받은 댓글 카페 501님께서 23개의 엄지척을 받으셨는데 장순아 모르겠는데 하는 것 너무 웃겨요. 솔직해서 좋네요. 아, 그런 댓글들을 소개해준다고? 아, 그럼요. 엄지척을 많이 받은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인데 엄지척을 많이 받은 댓글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그리고 또 MHJ님께서 이것도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엄지척 33개를 받으셨는데요. 롯데 지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학주는 2군 가서 타격 재정비하고 대신에 2군에서 타율 4할 치고 있는 이호연 써봤으면 합니다. 이호연 트레이드 된 건 아십니까? 트레이드 됐나요? 이분도 모르셨나? 아니지. 이 댓글을 쓰고 나서 이후에 트레이드가 됐어요. 그저께가 트레이드 됐어요. 아, 그저께 트레이드 됐어요? 네, 이호연하고 심재민이하고. 이호연 선수가 잘 쳤죠. 근데 KT가 이제 1군에 이제 쓸 내야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이호연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해서 데리고 왔죠. 네. 그래서 이 두 댓글이 엄지척을 좀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역시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중암 이한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질문 스답이 마운드는 왜 높이 있나요? 그 질문이었잖아요. 바로 답을 또 달아주셨는데, 마운드 높이는 물론 시야의 영향도 있겠지만 1m씩 높이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봤을 때 시야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높아지면 투수들이 공을 끌고 나오는 릴리스 포인트가 더 앞쪽이 되기 때문에 공이 체중을 싣기 좋고 실밥을 채기도 쉬워짐. 즉 공의 위력이 증가. 실제로 롱토스 할 때와 마운드에서 똑같이 던져도 그 위력 정도가 확연히 달라짐. 이렇게 좀 쓰셨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브라질 분들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도 직무직답 지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순나가 지금 직무직답 들어가기 전에 야, 너 좀 어려운 거 좀 그만, 야, 씨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댓글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라 된다. 댓글화. 자, 어떤 질문들이 우리 야구로에 올라왔는지 피곤하구만 님께서 저랑 같은 그 뒤에다가 숫자 2만 쓰면 저랑 똑같네요. 장순아, 강캔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승부치기 도입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승부치기의 시작은 무사 1, 2루인데 1, 2루 아닙니다. 1, 2루 아닙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어느 승부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승부치기와 아마추어 승부치기는 다릅니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메이저리그는 무사 2루고요. 무사 2루고. 아마추어는 무사 1, 2루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실점했을 때 투수의 방어율,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합산이 되는지요, 아니면 축구처럼 순수 승패만 가리기 위한 방식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요거네요. 합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수의 평균 자책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간 주자를 실책으로 처리를 합니다. 아, 실책으로 처리를 하니까 자책점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네. 실책으로 처리를 하는구나. 그리고 승부치기 할 때의 승패 투수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 끝나고 승리 투수가 없고 패등 투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부치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샤이닝 투마로우님께서 신인왕 투표가 많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무조건 한 표라도 많은 선수가 신인왕이 되는 것인지, 득표율 어느 정도 넘지 않으면 상위 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든지 등의 다른 과정이 있나요? 이게 제가 KBO 쪽에 물어봤는데요. 이게 변화가 있는데 지난해부터 자격을 가진 선수 전체 대상 투표가 아닌 예전처럼 후보 선정 후 투표를 했대요. 최다 득표가 수상을 합니다. 네. 공동 1위는 공동 수상이랍니다. 공동 수상. 네. 여기는 지금 질문이 재투표인가라는 질문이었는데, 야, 샤이닝 투마로우님 이제 답이 되셨겠네요. 네. 공동 수상이랍니다. 와. 네, 이거 KBO 쪽에서 제가 직접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근데 역대 지금 맞을 KBO 거예요. 신인 중에 공동 수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네. 와. 있었나? 제 기억엔 없어요. 제 기억에도 없는데. 네, 없어요. 자, 판단님께서 갑자기 외국인 선수에 대해 궁금해졌는데 키움이 러셀을 재영입한 건데 이것도 새로운 영입으로 보는 건가요? 재계약은 아니죠. 근데 이게 보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게 지금 끝난 거였나요? 아까 이게 보유권이라는 게 KBO가 외국인 선수와 계약이 안 될 때 5년 동안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보유권을 갖는 게 어떤 거냐면 구단이 선수한테 재계약 금액을 제시를 해요. 근데 이걸 선수가 못 받다. 네. 그럼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유권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보유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가 있어. 그래서 보유권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참 이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 선수들 지금 보류권에 걸려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류권을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단에 어떤 횡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구단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 10만 불을 받았는데 내년에 좋은 성적을 냈는데 다른 데 보내기는 싫고 보유권을 갖고 싶고 그만 8만 불만 받아라.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어떤 말인지 아세요? 어떤 말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러셀이 지금 이게 새로운 영입이에요? 아니면 재영입이에요? 이거는 새로운 영입이라고 봐야겠죠? 새로운 영입으로 봐야 된다? 네, 새로운 영입으로 봐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이제 보유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보유권을 이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보유권을 5년이 너무 길다. 보유권을 갖게 되면 2년 정도로 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습니다. 2년 정도로 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아. 좋은 성적을 냈던 외국인 선수들이 다른 팀과의 계약에서 또 KBO 리그를 또 흥행을 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유권을 이제 풀어달라는 쪽에 어떤 그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김남희님께서 메이저리그 단장과 감독의 관계가 약간 수평적이면서도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이는데 KBO는 단장 감독의 관계가 어떤가요? 특히 요즘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아지면서 궁금해집니다. 수직적이라면 후배가 단장이 되는 경우 꼬이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이건 단장이 위에요. 감독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 단장, 그러니까 내가 감독인데 네. 네가 단장으로 오는 거죠. 간단하게.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극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장이 절대적으로 위에요. 좋다. 당연하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근데 선수 운영 그리고 뭐 선수 기용 이거는 전적으로 감독. 전적으로 이제 감독이 하는 건데 거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군과 2군 거기 아래에 있는 뭐 코디네이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팀이 승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성은 단장이 잡는 거죠. 방향성은. 네, 감독과 상의를 해서. 네. 근데 그것까지 만약 감독이 나 그런 방향 못 가. 이건 말이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단장의 야구가 최근 미국 야구도 사실 마찬가지고 KBO 리그도 단장이 이제 어떤 야구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바뀌긴 바뀝니다. 네, 최근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유인님께서 시구시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구시타는 구단에서 정하는 건가요? 연예인의 경우엔 구단에 요청하는 건가요? 시구시타 하면 구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나요? 아니면 구단이 돈을 받나요? 시구스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시구스타 구단에 정하죠. 구단에서 정합니다. 네. 연예인 경우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시구시타 하면 구단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나. 이거는 근데 금액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해요? 줘요? A급, B급 당연하죠. A급, B급, C급 이렇게 다 달라요. 만약에 연예인 쪽에서 연예인 기획사 쪽에서 어떤 신인 그룹을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구단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연예인 쪽에서 구단에 돈을 지급을 해야죠. 진짜. 홍파영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구했잖아요. 진짜 어떻게 됐어요? 네. 뭐가 어떻게 돼요? 돈 얼마나 받으셨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롯데자이언츠가 홍파영한테 이제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죠. 돈을 주는 거고? 당연하죠. 나는 돈 안 받고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럴 경우는 없을걸요. 네. 존슨 몬타나님께서 질문즉답 판타지 야구를 좋아하는 야알못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선발이 꼭 길게 던질 필요 없이 한 경기당 3인씩 전력 투구를 하는 투수 3명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실현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감독이 이렇게 운영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가능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선발 투수가 마운드 내려간 뒤 그 경기 마무리로 다시 올라오는 게 가능한가요? 선발 투수가 야수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있죠. 예. 아마추어 같은 경우 그렇게 아마추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아마추어는. 네. 아마추어는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워낙 좋은 투수다 보면 네. 던지다가 뭔가 이제 원포인트 뭐 좌투수로 한 1이닝 갔다가 다시 이제 그 투수가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수비 위치로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겠죠. 네네. 네. 프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발 투수가 내려가서 마무리로 다시 올라온다?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프로에서. 프로에서는 이게 지금 프로에서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네네 프로에서. 프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가능하죠. 네. 자, 본격적으로 이제 MLB 파크 들어가서 어떤 질문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 세상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네. 나도 고생해 이거는. 네. 고생은 다 누구나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심판이라고 한다면 타자들이 이제 갸우팅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볼 갔냐? 내가 좀 잘못 볼 수도 있겠다. 야, 난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타자한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볼게. 라든가.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베테랑 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판 판정에 대해서 너무 어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심판도 다 알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간 볼 같은 공도 스트라이크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타자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신의 감정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좀 삭히면 나중에 좋은 또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실 심판은 뭐 1회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경기 초반에 봤던 스트라이크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베테랑 타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는데 베테랑 타자가 봤을 때는 본인일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되면 베테랑 타자들은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적 없거든요. 들어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그냥 말이에요. 쓱쓱.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아까 강케가 말한 것처럼 다음 타석이나 다다음 타석에 조금 더 그 타자가 들어오면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집중해서 봐주지. 예. 예. 근데 1회부터 9회까지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근데 사람인지라 이제 어필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따라서 약간 심판도 티나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 그 타자한테는 노력을 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타석의 이제 유연성을 갖고 어떻게 이제 어필을 하냐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것도 아마 선수들이 네. 노련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그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어차피 심판이 콜을 했잖아요. 판정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럼 거기서 화내면 타자가 지는 거예요. 아. 손해보는 거는 타자 쪽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을 기약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좀 다음 공을 대비해야 되고 다음 타석을 생각해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심판과의 그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어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진짜 야구가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정말 감정에 앞서서 막 화를 내고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도 네. 있기도 하는데. 화를 내야 될 때는 사기꾼이라든가 이런 새끼들 있죠. 맞아. 지들이 운전 똑바로 안 해놓고 막 대래 성질 내는 놈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놈들한테는 화내야죠. 맞아요. 네. 근데 형은 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네가 방송할 때 아니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되면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질문이 오고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좀 높아야 되는데 뭐 그런 질문들이 안 오면 답답하잖아요. 어떤 그 죽으라 이거 맥을 못 짚고 자꾸 박혜민 얘기로 몰아가고 예? 제가 괜히 화내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나 안 내고 싶어요. 화낸다고 네가 바뀌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워낙 그 어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커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 얘기 아니면 정주현 얘기, 뭐 권영철 주심 얘기 다 얘기해요. 거의. 우리가 대꾸라 하기 전날은 그 KBO 리그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그 질문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하나 터지게 되면 그 이슈로 도배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대꾸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꾸라를 일요일 날 아침에 찍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선수들도 어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심판들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확한 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스나의 승문 즉답 들어갈게요. 즉석에서 물어봐서 즉석에서 답하는 장스나의 승문 즉답인데, 자, 지난주 네, 장스나가 졌기 때문에 10,000원을 넣고요.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질문을 드릴지. 요새 제가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희열 느끼세요? 네, 답변 그럼요. 왜 희열을 느껴요? 재밌잖아요. 장스나의 승문스타 이번 주 60초 가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초고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야구에서 당하면 가장 기분 나쁜 상대팀 작전은 무엇이었는지, 상대팀에게 이러한 작전을 당했을 때 가장 기분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작전, 요거에 대해서 60초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작전들이 많죠. 네. 뭐 도루 사인도 있고, 뭐 히트앤드런 사인도 있고, 뭐 희생번트 사인도 있고, 네네. 뭐 페이크 앤 슬래시 사인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뭐 수비에서 보면 뭐 50%도 있고, 100%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글쎄요, 제가 그 포지션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포수라고 한다면 피치아웃을 했는데 2루 도루를 줬을 경우 그게 가장 기분 나쁜 플레이였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다. 네. 그 그거는- 수비 입장이죠. 지금 수비 입장이에요. 수비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상황들이 있는데 그 다 어떻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네. 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피치아웃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주자가 이 타이밍에 뛸 것이라는 걸 알고 뺀 거거든요. 알고 뺐지. 알고 뺀 거예요. 알고 빼고 뺄 때는 완전히 포수가 2루 쪽에 송구하기 좋은 코스로 높이를 뺀단 말이에요. 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알고도 못 잡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약오른 거잖아요. 아, 제일 기분 나쁘다. 네, 제일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치아웃이 아마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피치아웃을 해서 도루를 내줄 경우 가장 약오르고 속이 쓰릴 것이다. 땡. 땡! 요! 1분 11초, 61초. 너 조금 늦게 눌렀어. 이거 비디오 판도 그냥 아니야. 나와요. 61.4242. 61.42. 61.42. 그러니까 이게 1.42초가 네가 딱 내 땡 한 다음에 아이, 그렇게 말.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 해봐, 비디오 이거 판도 비디오 해봐. 판도 하면 돼. 해봐,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약오르고 속이 쓰릴 것이다. 땡. 땡! 약오르고 속이 쓰릴 것이다. 땡. 땡. 땡!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주 나오는 거 보고 네, 그러면 알았어, 얘기하죠. 알았어.
그래서 장승환은 그게 제일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생각해냈냐면 더블 스틸로 실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상대팀 굉장히 기분 나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루 주자 2루로 뛰고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가서 득점을 하는 더블 스틸을 하는 더블 스틸 1, 3루에서? 1, 3루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네. 왜냐하면 더블 스틸 같은 경우에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자주 안 나오는 거고 안 나오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멍하니 있다 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아니에요. 그보다 저는 피치아웃. 피치아웃이 더 뺐는데 2루 들어줄 경우. 네. 그거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쪽팔린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렇지. 피치아웃까지 했는데 네. 근데 그 더블 스틸을 사실 주면 안 되는데 수비하는 입장에서 더블 스틸을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좌투수 나왔을 때 더블 스틸 많이 하거든. 3루 주자를 체크를 못 했을 때.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약간 대비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 빈틈을 딱 노려서 하는 그 주루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빈틈 우리가 당했다. 근데 이거는 피치아웃은 알고도 못 잡았다. 알고도 못 잡은 거지. 이런 느낌이죠. 그건 네, 완전 그러니까, 대놓고 했는데 못 잡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문 스타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도 저희 댓글을 통해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로 오라 된다. 댓글로